안 되는 거래인데 당시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래를 추진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요. 이게 참, 제가 참, 어느 집단을 참 매도하기가 참 힘든데, 여기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의 분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밑에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셔봤는데, 정말 남의 얘기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경우도 보면은 틀림없이 그 조직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얘기할 때 노라고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라고 그러면 잘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기관, 그냥 제가 IB죠, IB.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중개하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J로 시작하는데 여기 이 당시 이거는 이게 얘네들하고 계약을 되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못해요. 대부분이 이런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착수금 30억, 20억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는 성공보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좀 나중에 일어난 거,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또 오늘 세무조사 시작했다고 막 나오던데,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에 매각되려고 매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경쟁했던 때가 한화가 있었고, 포스코가 있었고, GS가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있었습니다. 각 4개의 회사에 IB가 다 하나씩 붙었어요. 어드바이저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착수금은 똑같이 다 받잖아요. 그럼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성공이 뭐예요? 인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조언을 주는 어드바이저가 사야 돼요. 그럼 인수 대금의 0.5% 1%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생각하면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든 성공을 안 시키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아요. 4개의 회사의 어드바이저가 거의 같은 분량의 일을 하잖아요. 입찰 금액 쓸 때까지 거의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인센티브는 뭡니까? 어드바이저로서. 성공시켜야 돼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얘가 비싼 가격을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얘가 나중에 3년 후에, 5년 후에 망하느냐? 별로 다 잘 몰라요. 나 지금 엄청나게 보수, 이거 100억, 200억 챙기는데요. 지금 당장 한 건으로. 일은 똑같이 해놓고 100억, 200억 받는 사람과 받는 한 팀과 못 받는 3팀이 나오거든요. 그럼 인센티브가 뭐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회장님, 아니 쟤네들이 잘 몰라. 이게 사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더 비싼 죽을 더 올리십시오.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적정 가격에 비해서 한 2배씩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가격들이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윗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윗분들은 얘네들은 하버드 MBA를 나오고 엄청난 똑똑한 애들인데 내가 밑에 데리고 있는 애들은 별로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인사관리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면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근데 진짜 자기가 얼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보면. 네,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먼저 손 드신 여자. 네? 앉아서
예, 예, 뭐,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링이 돼서 틀림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런 인수와 이런 피인수 기업이 만나야 성공한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여러 사례를 접하시면서 이건 망할 것 같았는데 잘 됐네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잘 만난 기업인데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잘 만난 기업인데 잘 안 됐다. 잘 안 됐는데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잘 됐다는 사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다 망한다 그랬는데 아주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했던 사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거는 밥캣 사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두산이 밥캣을 산 거는 자기네가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밥캣의 모회사가 인거솔랜드라는 회사인데 인거솔랜드가 팔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밥캣은 건설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인 2007년도에 2006년도부터 미국의 건설 경기가 이제 정점에 올라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에 매물로 내놓고 두산한테 접근해서 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제 제 책도 보시면 나오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미국 부동산 경기가 무지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 중장비 회사가 업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가치 평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금융위기 떠져가지고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회사가. 그래가지고 두산이 무지하게 어려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팔고 뭐 증자도 하고 그냥 두산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두산의 경영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리스크를 딱 예측해서 엄청나게 컨트롤 딱 자기 손 밑에 이걸 쥐고서 딱 한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사전 선제적으로 앞으로 착 잘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밥캣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바마가 집권한 다음에 돈 하도 찍어대가지고 그 미국이 그냥 완전히 그 찍어낸 돈으로 다 그냥 전 나라가 건설 공사판이거든요. 여러분 뉴딜 정책이 뭡니까? 뉴딜 정책이. 네. 뉴딜 정책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강의 사업이 뭐예요? 네. 그 뉴딜 정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조금 규모가 작은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요, 이 일자리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돈 쓰면서 일자리 발이 나오는 게 건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하도 찍어대니까 그냥 온 나라가 건설판이 되니까 갑자기 밥캣이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가 순식간에 또 이게 한 2년 그러다가 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두산이 그걸로 처음에 한 2년간 무지하게 적자나다가 이제 그걸로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진짜 턴어라운드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바가지 써서 비싸게 샀죠. 이걸 보면 이럽니다. 무지하게 이익 잘 나고 성장 잘하는 회사를 왜 갑자기 주인이 팔라고 했을까? 그걸 보면은 결국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사례고요. 또 한 가지는 남들은 다 비싸게 샀다고 그러는데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한 게 제 책에 DBR에도 물론 실었고요. 제 책 1권에 나오는 처음처럼 사례입니다. 처음처럼이 장부가 3천억짜리 회사인데 1년에 200억씩 적자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억짜리 장부가 회사인데 200억 적자가 계속 나면은 얼마 주고 사고 싶으세요? 3천억 주기도 사실 아깝잖아요. 근데 5천억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 썼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는 되게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싸게 잘 샀다고 글을 쓰면 누군가가 다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때 상당히 애매하게 씁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이. 누군가를 다치고 싶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처음처럼이 여기는 서울에 계시니까 처음처럼 다 아시는데요. 처음처럼이라는 게 강원도하고 수도권만 있는 소주예요. 지방에 유통망이 없습니다. 제가 충청도 시골 사람인데 거기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근데 광고는
그 뭡니까? 참이슬 광고비하고 철험처럼 광고비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잖아요. 서울에서 어차피 MBC, KBS에서 하면은 전국에서 보는 거잖아요. 광고료는 똑같이 내는데 지방에는 그게 없어요. 자, 두산이 그 경월 소주라는 거 강원도 소주를 사가지고 한 뭐 10년 정도 안 되죠. 무지하게 돈 쓰면서 그냥 수도권에 유통망 건설해서 적자만 보다가 팔았습니다. 자, 롯데가 샀어요. 롯데는 유통망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전국에 유통망이 다 있죠. 자, 우리나라 소매 기업 중에 롯데보다 유통망이 더 강한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순식간에 매출에 그냥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리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처럼 샀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이 불과 이제 몇 년 됐나요? 이제 한 5년쯤 됐나요? 시장 점유율이 8에서 9%였는데 지금 19% 됐어요. 롯데 유통망에 그 상품이 실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바로 시너지인 것 같아요. 그 두산과 밥캔 얘기를 하면은 저도 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두산과 밥캔도 상당히 시너지가 크더라고요. 왜냐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중장비 회사고 밥캔도 중장비 회사니까 사실 똑같은 게 되게 많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중장비 회사인데 같은 제품이 생산 품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에서 만드는 거를 미국에 가져가서 밥캣 이름 달고 밥캣 매장에서 팔면 돼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에서 못 만드는 거는 밥캣에서 만들어서 아시아에 갖다가 팔면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그것도 시너지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그래서 그 두 분 질문을 요 책을 제가 사인해서 이따 오시면은 사인해서 증정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 네. 먼저 드셨나요? 네, 먼저 드시죠. 강의 인상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동국으로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오늘 굉장히 지금 직원들이 다 패닉스하고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아직 제가 재무제표를 못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권의 첫 번째 금호 아시아나의 구조조정과 두산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썼는데 일단 망하게 되면은요. 일단 회사가 망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가격에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쪽 사는 쪽에서 벌써 제가 망했다는 거 다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망하면 채권단 인수하거든요. 채권단 인수하면은 채권단은 주인이 아니에요. 채권단은 자기 채무 정도만 회수할 수 있으면 바로 팔아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인데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이 한 60이에요. 그러면은 채권단은 70만 준다 그러면 팔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은 절대 제값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오면은 두산처럼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사실 판다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20년 동안 정말 피땀물 흘려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판까지 몰려면은 제값도 못 받고 파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한 1, 20% 싸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팔았으면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못한 가격에도 아마 잘 안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쪽에서 급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기다려요. 파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판단되는 법정 관리에 있는 회사와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혹시나 어떤 재무제표 사항에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까요? 저는 좋은 회사는 결국 그 법정 관리 상황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영업 활동에서 캐시가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투자하는데 쓰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내고 빚 갚다 보면은 회사가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많아서 적자 나는 이런 회사는 그런 회사는 인수해가지고 부채만 갚아주면은 흑자 나거든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어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영업에서 돈 잘 벌고 있고 영업 튼튼하고 그런 상황이면은 투자를 몇 년간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그 정도 해도 충분히 돈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려면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라서 제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그렇게 딱 적응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 그 강연에 수고해주신 표정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